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부동산과 세금 제49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취득에 관련된 내용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서울은 지금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실질거래가격 3억 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부동산 거래도 신고하지만 부동산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금 조달 계획에는 자기 자금이 얼마냐? 자기 자금. 금융기관에 예금한 돈이 얼마고, 또 돈이 필요해서 주식을 처분한 금액이 얼마냐, 또는 현금을 얼마 가지고 있느냐, 또는 돈이 부족해서 금융기관에서 얼마를 차입했느냐, 또는 기타란이 있어요. 금융기관이 아닌 부모라든가 형제들로부터 자금을 빌려오게 되면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에 써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출하게 되면 관할 주소지 세무서에 이제 통보도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택을 취득하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부모로부터 증여받는 경우가 있고 부모로부터 빌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부모로부터 증여받았다면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만약에 제가 3억짜리 주택을 취득하는데 자기 자금은 2억이 있고요. 순수한 2억이 있고 1억 원이 부족해서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당연히 증여세 내야 되겠죠. 그러면 부모로부터 자녀가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부자지간에는 10년 동안 5천만 원 공제하니까 증여세 공제가 재산 공제가 5천이니까 과세 표준이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에 10%니까 500만 원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3억짜리 주택을 취득할 때 자기 자금 2억에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 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증여세는 국세가 되겠죠. 그런데 부모로부터 증여받지 않고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왔다. 그래서 거기 이 주택 취득 자금에다가 기타란에 부모로부터 1억을 차입했다. 이렇게 했다면 입증이 되겠죠. 그러나 이때 부모로부터 돈을 1억을 빌려오게 되면 반드시 부자지간에도 차용증서를 써야 됩니다. 거기는 차용일자 있겠죠. 원금은 얼마, 그리고 아들은 부모로부터 빌려왔으니까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매월 이자 지급일 언제, 그리고 원금은 언제까지 상환하겠다. 아니면 원금과 이자, 즉 원리로 원리금을 동시에 매월 상환하겠다. 이런 걸 약정하면서 차용증서를 써야 되는데, 그래서 세무서에서 취득자금,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되면 부모로부터 차용을 했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차용증만 있으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들은 부모에게 매월 이자를 지급해야 되는데, 이자는 연이율 세법에 정하는 4.6%가 되겠습니다. 4.6%. 그러면 1억에 대한 4.6%면 1년에 460만 원 되겠죠. 그렇죠? 460만 원 나누기 12개월 하게 되면은 한 달에 한 39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아들은 매월 아버지 통장에다가 이자를 4.6%, 연 4.6%입니다. 1억 곱하기 4.6%니까 1년에 460만 원이죠. 어떻게 보면 증여세 500만 원 내는 것 대신에 매월 이자를 40만 원씩 갚는 것도 바람직하겠네요. 그런 건 여러분이 알아서 할 거고요. 그러면 아들은 부모에게 매월 40만 원씩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세무서에서 취득자금,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차용증서를 제출하고
부모한테 매월 이자를 지급했다는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4.6%입니다. 그런데 부모로부터 세법에 정한 이자는 4.6%인데 한 3%로 빌려왔다. 그렇게 되면 그 차액은 원래는 증여로 보는 겁니다. 그러나 그 차액이 이자 차액이 1천만 원 이하일 때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빌려온 돈은 이자가 4.6%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럼 매월 부모한테 이자를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 취득자금 출처 조사를 받을 때 1억 원은 부모로부터 빌려왔다고 하고 이제 입증을 했으면 세무서는 그냥 사후 관리를 합니다. 예. 아들이 빌려온 1억을 매월 이자를 진짜 지급하는가, 또 1억을 제대로 갚는가 이런 것들을 수년 동안 사후 관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훗날 만약에 부동산을 처분해 가지고 또 다른 부동산을 산다고 한다면 그때 부모로부터 빌려온 원금 1억 원을 반드시 갚아야 이것이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갚지 않고 또 그 돈으로 다른 부동산을 대체 취득했다면 그것도 사후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아들, 딸들이 결혼할 때 부모가 전세 보증금 1억, 2억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그 세무조사를 받아본 사람이 거의 없죠. 주택을 취득하는 거 아니고는 전세자금 주는 것은 1억 주는 것은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액 전세자금이죠. 아들이 소득도 없는데 부모가 돈 많다고 전세자금 10억을 줬다. 고액 전세자금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수조사를 해서 불법증여 아닌가, 편법증여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세무서가 증여세를 추징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 원래 부모가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2억을 대준 것도 원래는 증여지요. 예. 2억을 줬다면 5천만 원 빼고 1억 5천에 대한 20%니까 3천에 그 세액공제 1천만 원 빼니까 증여세 2천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2억짜리 전세를 줬다면 원래는 전세자금 줬다면 원래는 증여니까 증여세를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증여세 냅니까? 그런 것 전세는 거의 안 내는 걸로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고액 전세 자금을 부모가 주게 되면 그런 것들은 세무조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부모로부터 돈을 빌려왔을 때는 반드시 세법에서 정하는 이자는 연 4.6%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부모로부터 돈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면 이자는 얼마를 줘야 하나요? 이건데 연이율 4.6%가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녀는 매월 부모한테 이자를 주게 되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금은 상환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 세무서가 사후 관리한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